자, 두 번째 시간 교재상으로 보니까 집합 건물의 수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나왔네요. 그걸 먼저 할게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등기 법률 가등기 이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을 문제상으로 먼저 올렸는데 지금 여기 교재 순서가 여기는 집합 건물이 먼저 돼 있어서 집합 건물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393페이지 쪽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를 봅니다. 집합건물법을 보니까 여기는 조문은 몇 점은 안 되는데 판례가 엄청 수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좀 판례를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크게 3단계로 보는데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렇게 봅니다. 전유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말이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고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만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판례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고 그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이게 구분 소유의 객체로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면을 제출했는데 그 도면에 구분 소유할 의사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분양 공고를 냈다 그러면 구분 소유의 객관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전유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101동 1501호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그 1501호가 지금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1501호에 대한 득실 변경에 따라서 이 공용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샀다. 그럼 공용 부분도 같이 사는 거고 대지 사용권도 같이 삽니다. 팔았다. 그러면 같이 팔고 같이 다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일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 처분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공용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공용 부분인데 구조상, 이용상 공용 부분을 이걸 갖다가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법정 공용 부분인데 흔히 얘기하는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공용 부분, 이용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것은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고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입니다.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시 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용도에 따라 이렇게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지분 비율에 따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꼭 속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 이렇게 문제 주면 이건 지분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거다 이거든.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르는 거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지분이 적다. 그러면 복도 지나갈 때 지분이 적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해야 되고 공용 부분은 그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의 사용의 공용부는 그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사용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만의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만의 공유 부분, 일부만의 공유 이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만의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요. 지금 2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2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지 1000세대, 2단지 1000세대 이렇게 나눠놨는데 1단지에 만약에 이렇게 그 수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단지의 그 공유 부분에 그 공용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1단지 사람만 쓰는 거예요. 2단지 사람 와서 못 써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만의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뭐로 한다고요? 공유. 그들만의 공유로 한다. 그래서 법 조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그 법조문을 읽어보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럴까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인데 대지 사용권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건물이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땅, 세워져 있는 땅 이게 이제 대지 사용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과 지금 이 대지 사용권과 관련해서 이 대지 사용권이 대지가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용의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의권에 의해서 이 대지 사용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용의권이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이 건물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이런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501호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01호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1501호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1501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1501호가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가지고 있죠. 대지 사용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분의 뭐 이제 89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분으로. 그랬을 때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한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한 이 지분을 갖다가 분할해달라라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걸 이걸 지분 분할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에서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다 뭐라고 해놨다고요? 일체성. 그래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이 경매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만약에 이 1501호의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고 을이 경락인이 됐다.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을이다. 그러면 을은 1501호의 전유 부분과 동시에 대지권의 지분 비율도 같이 인수됩니까? 이 일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성이니까 득실 변경은 전부 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다 산 거고 팔면 다 같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받으면 경락인의 지위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매수인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경락인의 지위를 뭐로 본다고요? 매수인으로 봐요. 그럼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경락인이 1501호를 샀으니까 5,000분의 89라고 하는 지분도 같이 산 거잖아요. 예. 이렇게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팔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분 비율을 갖다가 저당권에서 종물로 봅니다. 종된 권리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저당권에서는 이 대지 사용권을 뭘로 본다고요? 종된 권리로 봐서 효력이 이 대지 사용권에까지 다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같이 믹스해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제 1501호가 저당 잡혀서 경매 넘어갔을 때 대지 사용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원래는 저당권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집합법에서 이 집합권을 같이 엮어서 저당권을 섞어서 같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또 이게 또 혼란스러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묶어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리 처분 안 된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네.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대지 사용권을 갖다가 경락받아 버렸어요. 대지 사용권을 갖다가 누군가 취득해 버렸습니다. 등기를 안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을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예 조문에다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해버리면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시상관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승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가 돼가지고 그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 딸내미가 극렬 반대를 많이 하던데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동부 이천동에 지구대 그 지구대에 있는 그 대지를 갖다가 경락을 받았어요. 지구대에 있는 대지, 지구대에 깔고 앉아 있는 대지를 경락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이 땅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 지구대 나가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고승덕이가. 그래서 인간 쓰레기구만 이래가지고 아니 지구대는 거기에 공공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쓰는 땅인데 그렇게 해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그래 할 짓이 없어서 그래 그걸 갖다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거 말고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골라가지고 찍어서 경락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배워갖고 엉뚱한 데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많이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인간 쓰레기라고 엄청나게 그냥 그 신문 뉴스에 도배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지 사용권 그게 이제 삼자가 저거 선의의 삼자라고 할 수도 자기가 뻔히 알고 경락받았기 때문에 저거를 그것도 콕 집어서 그걸 경락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거 그래도 치안 유지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받아서 뭐 하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받는 건데 그걸 굳이 그걸 경락받아가지고 법 전문가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지구대가 그걸 갖다가 그 땅을 다시 돈을 많이 주고 그 경락 금액의 2배인가 3배를 물어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국고를 낭비됐죠. 그 바람에 고승덕이 그걸 경락받아서 3배인가 4배를 더 받고 철거를 시킨다고 그러는 바람에 욕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저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 유명세를 한번 톡톡하게 치른 적이 있네요. 하도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치면 그거 나올 겁니다. 그거 인터넷 치면.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 그 네 번째로서 등장을 할 것이 그 관리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판례 변경이 좀 있었구나. 공용 부분에 대한 판례 변경을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 공용 부분에 대해서 판례 변경이 2개가 된 게 있는데
공용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하려 그래요.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할 때 동의요건이 4분의 3이었는데 이게 3분의 2로 변경이 됐어요. 자, 다시 합니다.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의 동의요건이 4분의 3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공용 부분을 갖다가 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누군가가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라는 것이 사용료를 갖다 내야 되느냐라고 됐을 때 안 내도 된다라는 게 판례였는데 판례 변경이 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썼다는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게 불법 점유가 되겠죠.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불법 점유가 되겠고 이 불법 점유를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당이득 반환 점유 사용료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돼 있다가 그 판례를 변경했어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고 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잠깐만 우리 교재에서 그 판례 변경한 거 혹시 써놨나 봅시다. 공용 부분 쪽에서 자, 어쨌든 오늘 제가 그 프린트물에다가 문제 내놨으니까 그 판례 변경된 거 문제 올렸으니까 조금 이따 문제 풀면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단을 보겠습니다. 요 관리단은 일단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분 소유자. 일단 구분 소유자이기만 하면 관리단의 일원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이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조직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구분 소유자이기만 하면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관리단에 의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을 선임을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10명입니다. 10인 이상이면 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다. 그럼 말을 바꿨을 때 10명 미만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0인 이상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서 10인 미만이면 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10인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에요. 관리인.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말이 누구냐면 관리사무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 이 관리사무소장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고 10인 미만일 때는 의무적 선임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어디서 선임했냐면 관리단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리인을 선임을 어디서 한다고요? 관리단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단이라면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관리단은 뭐 할 수 있냐면 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그래서 임의기구인데요. 요 관리위원회가 요 관리인의 업무를 갖다가 감독합니다. 다시 한번 요 관리위원회가 누구를 감독한다고요? 관리인에 갖다가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관리인은
요 관리는 정기 관리단 집회,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기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입니다. 매년 회기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소집하도록 합니다. 매년 회기년도 종료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회기가 종료됐으니까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 회기년도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22년 3월 안에만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임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에 의해서 관리인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규약이 되겠는데 규약을 갖다가 규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을 갖다가 지금 설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규약에 대한 설정, 변경, 폐지는 구분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얼마큼 동의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이거 판례 변경됐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 4분의 3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공용 부분의 변경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변경된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결의가 필요해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가진 자의 각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의가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분의 4. 이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5분의 4는 각 동마다 각각 다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다 얼마씩이라고요? 각각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최대 5분의 1 지금 어쨌든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니까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가 5분의 1 정도 있겠죠? 5분의 1 정도 있으니까 그 5분의 1에 대해서 이 재건축 촉구 결의에 재건축 촉구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 촉구는 이제 뭐냐 그러면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재건축에 이제 참석을 하시죠라고 해서 재건축 촉구를 하게 되는데 촉구는 최고입니다. 재건축 결의의 촉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 재건축 촉구에 대해서 지금 촉구를 해서 발송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2개월 내에 확답을 해야 됩니다. 2개월 내에 재건축 참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답을 해야 되는데 이 2개월 내에 확답을 안 했어요. 2개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불참 참가 거절을 통지한 것을 본다. 다시 한번 2개월 내에 확답을 하라고 했는데 확답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통지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확답을 안 하게 되면 뭐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불참, 재건축 참여 거절을 통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참여 거절을 통지한 것을 본다.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사실은 통지 안 했지만 본다 그랬으니까 의제 처리가 돼서 재건축 참여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용 건물이었는데 이 주거용 건물을 이거를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이걸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로 이걸 갖다가 용도 변경해서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 없다. 주거용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상업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업용 건물로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용 부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연체료가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가 연체된 게 있다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가 연체가 됐어요. 그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연체된 것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 누가 특별 승계인이죠?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교환으로 그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특별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자를 특별 승계인인데 이 특별 승계인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료 그 체납된 것이 있는데 그 체납된 공용 부분 그 부분 체납 관리비 이렇게 할까요? 이 체납 관리비 이거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요. 이거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중에서 체납 관리비가 있으면 특별 승계인이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승계해야 됩니다. 이거 승계해야 돼요. 승계를 한다. 그럼 승계를 하게 되면 전에 안 내고 간 사람 전에 이거 안 내고 간 사람은 면책이 된다,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첩적 채무 인수기로 보기 때문에 특별 승계인이 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 밀고 간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 관리비가 있는데 이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연체료가 붙었단 말이죠. 체납 관리비에 연체료 붙은 거 이거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승계 안 합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비를 승계는 하지만 체납 관리비에 붙은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서 보시고 그래서 판례가 지저분한 판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짜지부리한 판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관리비 안 낸 경우에 관리비를 안 낸 경우에 정기 수도를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비 안 냈다 그래갖고 단전 단수 안 돼요. 근데 된다는 판례가 또 있어요. 상가 건물에서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에는 중개업소가 3개만 받겠다. 빵집 2개만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업종 제한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만 중개업소는 3개만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가 하나 드러내고 또 하나 중개업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업종 제한을 위반한 거죠.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할 수 있는데 이게 주거용 건물이었을 때 관리비 안 냈다 그래 갖고 단전 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안 냈다 그래서 단전 단수를 못 하지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업종 제한을 위반했을 때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또 어딘 된다고 그러고 어딘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주거용 건물에는 안 되는 거고 상업용 건물에는 된다. 상업용 건물에 업종 제한을 위반했을 때 그 관리 규약에 따라서 단전 단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판례가 약간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굳이 따져보면 그렇게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7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어요? 2번인데 2번에 대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1번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 박스.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이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라고 하는 건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 광고를 내게 되면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는 성립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벽과 지붕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록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지 이게 구분 소유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외부에다가 분양 광고를 내면 객관적으로 그 외부에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것도 판례가 변경된 사항인데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볼수록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다. 고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공용 부분을 무단 사용 불법 점유를 한 부분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는 구분 소유자에게 무슨 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료 3당에 손해 발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판례 변경을 해갖고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걸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없다 해서 손해가 발생한 걸 볼 수 있으므로 뭘 내라고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거기가 5번, 그 2번 내용이. 그래서 없다 해서 있다로 바뀌었다고요. 자, 분묘 기지권도 판례 변경됐다는 말씀 드렸죠? 분묘 기지권도 판례가 변경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었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무상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지료를 유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돈 내야 된다. 청구하는 그때부터 지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례 변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판례 변경이 있었다. 2번도 지금 이번에 판례 변경된 거고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 부분과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관리비, 체납 관리비 이거 승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기 써놨잖아. 여기 체납 관리비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체납 관리비 승계를 한다. 뭐만 승계 안 한다고요? 연체료를 승계 안 하는 겁니다. 그 특별 승계인 박스 특별 승계인 누구라 그랬어요? 특별 승계인은 매매, 징여, 교환으로 그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특별 승계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체납된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첩적 채무 인수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네. 중첩적 채무 인수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들이 연체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연체된 사람들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촉구가 뭐예요? 최고. 반드시 서면해야 된다. 이거죠. 재건축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한테 재건축 촉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시죠 라고 촉구를 하는데 반드시 뭐 했나고요?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돼요. 촉구는 최고라 그랬습니다. 예, 반드시 서면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원래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을 통지한 거니까 이 뒤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 할까요? 이 뒤에 매도 청구하게 돼.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 우리가 사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안 하거나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구. 그럼 우리가 사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는 뭘로 하도록 돼 있다? 시가. 이게 민법이나 공법이나 다 똑같아요. 매도 청구는 집합법 4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합법 48법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집합법입니다. 이 집합법 48조는 뭘로 매도 청구하라고요? 시가. 시가라는 것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 이 거래가로 사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가로. 그게 공법이나 민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법에도 매도 청구 많이 나오죠. 그 매도 청구가 전부 다 뭐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시가로 통일되어 있다고. 통일. 왜? 집합법 48조를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민법도 써먹고 공법도 써먹고 양쪽 다 써먹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뭐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지. 감정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시가. 시험 문제 냈다 그러면 감정가라고 낸다고.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8번 봅니다. 집합법원의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을까요? 번호로 해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부터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 박스입니다. 각각 건물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 재건축 결의는 각각 얼마로 써놨어요? 5분의 4. 각각 5분의 4죠. 그래서 거기 맞습니다. 각각 5분의 4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도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상업용 건물로 재건축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한다. 맞아요. 그 뒤에다가 강행 규정이라고 쓰세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그래서 공유자가 있을 때 대표자 1인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번 위 3의 경우에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할 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의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3번에서 공유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1인에게만 의결권을 주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이라고 했어요? 강행 규정.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지 못해서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뭐가 돼요? 무효잖아요. 3번이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을 행사할 자로 정해야 되는데 무슨 규정이라고 했다고요? 강행 규정. 민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잠깐만. 지금 1501호 여기 봐요. 1501호의 의결권이 몇 개예요? 한 개지. 의결권이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러면 1501호, 1502호, 1502호의 공유자서 갑, 을, 병 3명이 있습니다. 갑, 을, 병 3명이 있는데 그러면 3명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의결권을 줘야 그래 하나만 줘야 똑같이 한 표가 나오죠. 1501호 한 표, 1502호 한 표 똑같은 한 표가 나와야 되는데 와서 각각 생각했으면 3표를 행사했잖아요. 무효지. 그러니까 한 표밖에 없는데 공유자 3명이 와서 각각 행사했으면 3표를 행사했네. 3표 행사했으니까 무효지. 한 표만 행사해야 되는데 각각 와서 했잖아. 각각 지금 지분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와서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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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가지고 3명이 와서 의결권 행사했네. 그럼 3표가 나왔네.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3표 행사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지. 따질 것도 없어. 자, 5번째.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여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의무적 선임해야 된다. 10인 미만이면 의무적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집합건물법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죠. 시간상 칠판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다시 볼게요.